나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가끔이라도 쓸쓸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밤이면 이따금 으스스한 기운이 주변을 맴돌곤 했다. 이사 온 후로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새벽 2시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싹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꿈이라 생각했고 다시 잠에 들렸지만 그 기묘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방 안에서 방문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 아무도 없을 텐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조용히 촛불을 켜서 복도를 비추었지만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옆집에 사는 할머니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 아파트 단지가 처음 세워졌을 때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가끔씩 그 노동자의 발소리가 복도를 맴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헛소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똑같은 시간에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욱 확실히 들렸다. 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창고 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해냈다. 귀신의 장난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창고 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먼지 쌓인 물건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찾아보던 도중 창고 구석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뒷면에는 1984년 공사 현장에서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남자의 사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 나는 발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복도로 나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더 이상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을 때 오래된 사진은 그대로 창고에 두고 나왔지만 그 남자의 미소는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의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잊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불안하고 썩했던 아파트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듯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점차 기이하고 오싹한 분위기로 변해갑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내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대학생 민수는 잔뜩 쌓인 과제를 마무리하느라 학교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은 점점 한산해졌고 마침내 민수는 홀로 남아 쓸쓸한 조명을 등에 지고 마감에 몰두했다. 쌀쌀한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민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의 작은 한기를 느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을 때 민수는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며 잠깐의 쉼을 가지기로 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운 하늘 아래 학교 캠퍼스는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 하나가 민수의 귀에 들어왔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이 시간에 도서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는 바닥에 비친 희미한 전구색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려지며 뒤따랐다. 복도를 따라 걷자마자 소리는 멈췄고 다시 도서관은 고요에 잠겼다. 민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복도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민수는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는 서서히 멀어지며 복도 끝으로 방향을 틀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솟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발걸음을 재촉해
그림자를 쫓았다. 마치 복도가 길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 그림자는 자꾸만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민수가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낯선 문이 나타났다. 평소에는 본 적이 없는 문이었다. 도서관의 구조를 뻔히 알고 있던 민수는 이 문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호기심과 두려움을 억누르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 뒤로 어두운 계단이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비춰보며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두운 계단은 지나치게 깊어 보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쾌쾌한 흙냄새와 섞인 불길한 느낌이 그의 선명하게 살아있는 감각을 깨웠다. 마침내 계단이 끝나고 민수는 커다란 지하실과 마주했다. 플래시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오래된 책들과 낡은 가구들, 이곳이 언제부터인가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되었음을 알리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수는 그 그림자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번엔 뚜렷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은 눈, 코, 입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민수는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고 눈앞의 장면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공기의 진동과 함께 그림자가 청아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는 내가 잊혀진 곳이야. 같이 놀아줄래? 그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공포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민수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도서관 안의 세계는 뒤집히듯 변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마치 녹아내리듯 일그러지고 지하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순간적으로 제정신을 차린 민수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뛰어올랐다. 문을 박차고 복도로 돌아오자마자 문은 뒤편에서 쿵소리를 내며 닫혔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낯선 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도서관을 빠져나와 찬바람 속에서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지하실과 그림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서관에 나중에 방문한 민수는 그 문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은 그저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밤의 서늘한 바람이 그의 뒷덜미를 스칠 때면 여전히 그 그림자가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에 귀신이 산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가 단순한 어린 시절의 공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을 맞이하는 듯한 기분에 젖어 그들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학교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벽에는 낡고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은 서로 농담을 던지며 신경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인 지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2층 복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는 자신들을 촬영하는 카메라 화면 속에서 하얀 형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낀 지수는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카메라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친구들을 따라 계속해서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 할 즈음 갑자기 교무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아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선율은 점점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복도로 뛰쳐나왔지만 그들의 앞에는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굉장한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몸을 돌려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고 출구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숨을 돌리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 중 한 명이 실종된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그들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온 학교를 헤맸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고 마침내 지하실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사라졌던 친구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친구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를 뒤로하고 지하실을 나왔고 미친 듯이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을에서는 그 후로도 종종 학교에서 울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울음소리가 밤을 타고 들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그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는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되는 장소로 남아있으며 그날의 사건은 단지 친구들 사이에만 남겨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후대에도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학교에 들어갈 용기를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용히 경고할 것입니다.